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8천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무려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가도 이런 기업 실적과 같이 상승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주봉으로 본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연도 5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하향 추세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은 2배가 되었는데 주가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주가라는 것은 물론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치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의 지금 PER을 보시면 5배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주가가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5배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5년 동안 지금과 같이 순이익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분석을 해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PBR이라고 회사의 자산 대비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도 0.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2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청산 가치라고도 하죠. 회사가 당장 자산들을 처분했을 때 2배 가까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지표들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재무 분석을 해봐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배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여기서 안 좋은 수치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100% 이상이니까 높은 편인데 이 제조회사들이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볼 게 아니라 회사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자 보상 비율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분석의 투자 지표에서 안정성에 가보시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있죠. 작년 기준으로 지금 18입니다. 이자 발생 부채 대비 순수익이 18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 대비해서 배당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배당금도 지금 올려서 주고 있는데 이번 연도 예상 배당금도 11,000원을 예상하고 있죠. 예상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2,000원씩 이렇게 늘려왔던 것을 비교해 보면은 올해는 한 9,0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000원이라 했을 때 거의 6% 가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배당금 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재무 상태나 아니면 사업의 어떤 운영 능력을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차례대로 역배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역배열이 저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지표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지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볼린저 밴드가 수렴 후 확장을 할 때 하락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지표죠. 파라볼릭 볼도 지금 상단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합쳐 봤을 때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오실레이터를 나타내는 스토캐스틱 지표도 보시면 K가 D 밑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제가 바닥에서 매수하는 법에서 다뤘던 ADX 지표도 아직 50 밑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이 ADX 지표가 50을 넘고 다시 하락을 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일단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뭐 한 달에 뭐 10주씩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팔고 있죠. 기관은 조금씩 사 모으고 있지만 외국인이 대량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지표로 항상 강조드렸던 60일선 자체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뭔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60일선이 좀 돌아서서 상승을 해야지만 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수급 상황이나 어떤 차트적인 추세로 봤을 때 아직은 상승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